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오늘은 소라게 사육장의 뚜껑 제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다른 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지 소라게는 서식 환경의 기준에 맞게 고온 다습한 환경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닥재에 습기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 습기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사육장에 뚜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육을 바로 시작한 초보의 입장에서 뚜껑을 제작하는 게 절대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 뚜껑을 제작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저도 처음에 사육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제작하시는 모습을 봐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작 영상을 보여주며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뚜껑을 제작하는 방법과 필요한 정보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뚜껑 제작의 가성비입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뚜껑을 제작하는 것은 이익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제작을 해도 포맥스나 목재를 도매가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재단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제작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이라면 제작업체에 주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직접 내가 커스텀 해가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공유드리는 정보에서 조금씩 수정을 해서 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질별 장단점입니다. 보통 사육장 뚜껑은 포맥스나 목재를 사용합니다. 가성비로 따져보면 포맥스가 좋은데요. 포맥스의 경우는 재단 업체에 따라 사자 어항의 크기는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자 어항은 가로가 120cm이고 여기서 어항의 바깥면을 덮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21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자 어항이라면 포맥스보다는 목재로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신 아무 목재나 사용하시면 안되고요. 사용해야 되는 목재의 기준은 재질별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질별 주의사항입니다. 우선 포맥스로 제작하실 때 주의점이라면 뚜껑의 테두리 부분은 얇은 두께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상단면은 반드시 5T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3T짜리로 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온열 등의 무게 때문에 자꾸 내려앉고 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상단면은 두껍게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목재로 제작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목재의 경우 반드시 코팅된 목재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육 환경이 습하기 때문입니다. 목재는 기본적으로 섬유질이다 보니 습기를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고 소라게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를 사용하시게 되면 반드시 코팅 목재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제 사육장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첩이 보이는 게 싫어서 목재와 목재 사이에 측면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이렇게 닫았을 때는 보이지 않고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육장이 상단 2단 접이식 오픈 형태고요. 이렇게 한 번 접고 위로 올리면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상단 목재의 두께가 1.5cm가 안되다 보니 아웃도어 경첩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웃도어 경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5T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웃도어 경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압 쇼바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유압 수대로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압 쇼바를 설치할 것이면 아웃도어 경첩 설치를 위한 홀타공이 반드시 필요하니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웃도어 경첩 설치 없이 유압 쇼바를 설치해봤는데요. 유압 쇼바의 힘 때문에 목재가 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재가 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아웃도어 경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뚜껑을 유리에 걸치기 위해서 꺽쇠를 이용했습니다. 이 꺽쇠는 다 있는 그곳에서 매우 싼 가격에 많이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면부에 이렇게 피스 자국이 있습니다. 꺽쇠를 통해서 안쪽으로 피스를 받게 되면 전면부에 피스 자국이 없이 더 깔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야 느끼게 되었네요. 온열등 설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뚜껑에 달아버릴지 아니면 뚜껑을 다 열어도 밑에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으면 좀 이렇게 눈이 부신 효과는 적지만 청소할 때마다 걸리적거리는 단점이 있어요. 또 반면에 위에 있게 되면 청소는 편한데 온열등을 켜놓은 상태라면 좀 많이 뜨겁고 눈이 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온열등은 50W 2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80에서 100W짜리 하나를 설치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개인적으로는 50W 2개가 열을 골고루 전달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그릇 위에는 UVB를 놓고 가운데에는 일반 LED를 뒀습니다. UVB가 기본적으로 많이 뜨겁기 때문에 물그릇에 물이 증발되면 습도가 유지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목밑이 많이 어둡기 때문에 더 밝은 빛에 LED를 설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동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매립형 중에서도 LED를 포함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만약에 LED가 포함되지 않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 LED만의 스위치를 위한 홀 타공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습도계도 따로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매립형으로 설치했습니다. 저는 센서가 위에 있긴 한데요. 정확한 수치는 지면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아닐 것으로 느껴지고, 무엇보다 소라게의 탈출이나 뚜껑에 매달리는 게 더 소라게에겐 큰 위험 요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쪽에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센서를 밑에 두시고 유리면에 어떤 테이프 같은 걸 붙여서 못 올라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목재 사이즈는 어디까지나 제 사육장의 뚜껑 기준입니다. 다른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요청을 할 때 홀타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도면이 필요하니 지금 이 장면을 캡처해서 첨부하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육장 뚜껑 제작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직접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유용할 것 같았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좋은 정보를 공유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